자, 독해 다시 펴줄게요. 13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자, 어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체적으로 모든 독해 문제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크게 나누면 주제 찾는 문제, 그리고 어법 한 문제, 그리고 나머지 순서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어휘 문제는 약간 오묘하긴 하지만 요 어휘 문제는요, 우리 주제 찾는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가 같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를 보통 찾을 때 핵심은 우리가 막 숫자 세고 이런 건 아니잖아, 사실. 1, 2, 3, 4 이런 건 아니고 흐름을 연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랑 다음에 나오는 내용, 그 내용 흐름을 연결하는 거란 말이야.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선택지에 나와 있는 그 어휘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 이 내용이 연결되는 걸 보는 거고요. 순서 문제는 앞뒤의 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그 내용들이 다른 내용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만 어휘 문제는 주제를 하나 잡아놓고 이 주제와 관련된 그 내용이 연결되는지 연결되지 않는지 처음에 소재를 계속 정확하게 잡아가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사실 독해나 막 이런 문제 수준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유형 보면서 확인했겠지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답을 고른 문제 사실 빈칸 문제?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근데 솔직히 빈칸 문제도 빈칸에 있는 문장, 그 주변 문장, 그리고 첫 문장, 끝 문장 그런 주변 부분들이나 그런 주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잘 충분히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답이 나오면 모든 지문을 끝까지 다 읽어야 하는 게 아닌데 어휘 문제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지문을 다 읽어야 돼요. 모든 문장 다 읽기. 다 읽어야 한다는 말은 앞에서부터 흐름이 계속 연결되면서 가야 되는데 너네가 지문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중간에 살짝 삐끗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거나 해버리면 그 다음 문장끼리 이제 연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하나라도 완전 나가버리는 그런 문장이 있거나 아예 이해를 못하는 문장이 있으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중에 이제 1등급 때가 나오는 조금 상위권의 친구들 있잖아. 1등급을 목표로 하고 그 정도의 이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어휘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냥 슥 읽고 그냥 넣긴 대로 풀면은 그냥 한 5대5의 확률로 그냥 맞거든? 맞거나 틀리거나 그냥 그러거든? 근데 이제 다 맞으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풀다 보면은 중간에 하나씩 뭐가 안 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거기에서 삐끗하면서 혼자 2번, 3번 꼬아서 생각하다가 틀려. 어휘는 꼬아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용을 추론하지 않아요. 꼬아서 생각하면 틀려. 혼자 여기 드러나 있지 않은 내용을 내가 혼자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상상하면 틀리는 거야. 나와 있는 것끼리 여기 드러나 있는 것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어휘 문제 풀 때는 꼬아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요. 단순하게 지문에 들어가 있는 지문 내용끼리 연결을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드러나 있는 그 어휘와 요 주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 됐지? 자, 그러면 얘네들도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될 때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바로 1번이 안 들어가죠. 어휘가. 그죠? 항상 한 문장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 문장부터 1번이 시작되거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 1, 2, 3, 4, 5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것도 흐름을 쭉 봐야 되잖아. 그지? 모든 흐름을 보는 문제는 도입부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나오기 전까지 요 앞문장 있죠? 그래서 요거 도입부죠. 그죠? 요 도입부 꼼꼼하게 읽어주고요.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핵심 소재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핵심 소재가 끝까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요 어휘에 있는 한 1, 2번 문장 정도까지 연결이 돼야 앞으로 진짜로 하고 싶은 그런 주제와 관련된 소재가 명확하게 등장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어휘 문제가 1번부터 답이 나오지는 않고 조금 아래쪽에 답이 많은 거야. 그래서 보통 어휘 문제가 4, 5번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법 문제 있지? 어법 문제
문제도 보통 맨날 4, 5번에 나왔었잖아. 그랬더니 요새 조금 이제 어렵게 내려고 확신을 못 가지게 하려고 윗번호를 올리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번 수능도 정답이 2번인가 3번인가로 나왔고요. 작년 수능도 2번으로 답이 나왔어. 어법이. 어휘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보통 4, 5번에 많이 들어가던 문제인데요. 2번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2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번은 솔직히 진짜 고민하긴 해야 돼. 1번은 내신 문제가 아니라면 솔직히 1번에서부터 어휘를 내기는 쉽지가 않고요. 어휘에서 답안이 될 수 있는 거 한 2번부터 5번까지 이제 정말 랜덤해졌어. 내가 2번이랑 5번이 꿈인데 어법 문제였으면 막 원래 그냥 5번 찍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법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밑번호로 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윗번호에서도 답이 많이 나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휘가 적어도 한 2번 정도부터는 답이 될 수 있겠다 라는 거 일단 생각해줘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은 솔직히 좀 에바야. 1번까지는 내용이 전개돼야 그 다음부터 쭉쭉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핵심 소재가 나온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그 소재, 주제를 잡고 이 소재들을 잡고 그 관련 내용이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를 볼 거야. 그럼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 그 어휘를 봤을 때 이 어휘 뜻을 잘 몰라. 뜻을 잘 몰라도 우리가 최소 10살 때부터 학교에서 영어라는 그 교과서에 영어가 등장하면서 막 How's the weather? It's sunny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열심히 배웠죠? 그죠? 여러분이 최소 9년 정도 지금 벌써 18세가 됐어. 그지? 최소 9년. 근데 솔직히 한 7살, 8살 때부터 막 파닉스 하고 막 이러면서 영어 솔직히 한 10년은 했잖아. 그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한 영어 공부가 물론 여러분을 외국인으로 만들어주진 않았어요. 물론 영어가 딱히 편해지진 않았어. 그냥 항상 고통스러울 뿐이지만 어휘의 모든 뜻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당히 우리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게 좋은 뜻인가 나쁜 뜻인가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제나 이런 소재를 계속 잡아가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앞뒤에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연결이 되면 긍정어, 앞뒤에 내용이 연결되지 않으면 부정어가 들어가야 돼. 그죠? 근데 앞뒤 내용이 다른데 긍정어가 들어가 있어. 틀린 거죠. 부정어로 바꿔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앞뒤 내용이 같은데 뭐 부정어가 들어가 있어. 긍정어로 바꿔줘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어휘 문제입니다. 됐죠? 자, 바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13번. 자, 요거 첫 번째 나오는 그 동그라미 1번 나오기 전에 문장. 도입부만 읽어줄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부분 한번 읽고 풀어볼 겁니다. 자, 13번의 도입부 봅니다. 첫 번째 문장. 정민아, 저 뒤에 뒤통수 한 대 때려줘라. 뒤통수를 쳐야 돼. 이거 너무 봐줬어. 선율아, 너 목 꺾이겠어. 너 그러다 목 디스크 와. 혹시 PK에서 쟤 본 적 있니? 보면 아는 척 하지 마. 괜히 물드니까. 괜히 아는 척 하지 말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아는 척 해도 됩니다. 됐죠? 솔직히 진짜 집중력이 진짜 딱 5분이거든? 진짜 내신 같은 거 수업할 때도 내신 제 하나밖에 없어 1대1로 하거든? 근데 치은이는 그래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잘 들어. 다른 애들 잘 들어. 쟤네 있잖아. 딱 보다 5분에도 뒤집어. 선생님 조금만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5분 지나면 방송 갖고 이러면서 제일 집중력이 5분이야. 저 언제 그랬어요? 야, 너 진짜 맨날 그래. 네가 맨날 쟤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막 쟤네 왜 이렇게 막 공부 집중 못해요 하는 그 1학년들보다 네가 더 심해. 네가 원조야. 아니에요. 너는 거울 치료 좀 해야 돼. 진짜 걔네도 보고 내가 쟤네보다 심했구나 하면서 쟤 뭐 앉아있으면 다 줄 알아. 그냥 앉아가지고 조금 진짜 안 돼요. 그래도 꼭 걔네 거 조금 봐야 되고 막 한판 뭐 해야겠고 그러고 나면은 내가 수업하자 이러고 하면은 수업 바로 못해서 이렇게 집중력 개 딸려가지고 수업하자 선생님 지금 뭐야? 지금 막 한 48분인가 쌤 딱 2시에 시작합시다. 절대 공부 못해. 막 이러면서 하다 2시에 시작하잖아? 한 2시 한 5분 슬슬 지나가서 한 6분 정도부터 막 다시 막 몸을 막 비틀면서 막 몸을 이랬다가 막 몇 대 맞고 선생님 진짜 피곤해요. 그래서 어제 몇 시에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막 괜히 막 이제 수업하기 싫으니까 쌤 포켓몬 뭐 잡았어요? 이러면서 괜히 포켓몬 좀 주려고 하면서 선물 한번 보내고. 제가 언제 그랬어요? 형이 그냥 강탈해 가잖아요. 야, 너 요새 왜 선물 안 보내냐? 빨리 전설 내놔. 자꾸 강탈해 가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전설 내놔. 자, 전설 받습니다. 계획킹 있냐? 없어요. 게을러 없냐? 포켓몬 지웠어요. 야, 산호애들 어디서 얻어? 상호애들이 어떤 소리 산호애들인가 15일 그 뒤지가 안 나와서 나 아직도 포켓틱스 지나고 싶겠어.
하여튼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 볼 거고 해서 just as 하면 딱 뭐뭐처럼이죠. 그죠?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과 이 내용과 뒤에 내용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것이다. 파악해야 되고요. 자, 모처럼 자, there 뒤에 비동사 나오는 거 항상 묶어서 무엇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뒤에 있는 비동사나 동사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예요. tendency, 경향이 있다입니다. 그죠? 자, 어떤 경향이 있다? to glorify 하면 야, 더 글로리. 글로리 무슨 뜻이야? 글로리. 영광, 영광. 그죠? 자, 그러면 영광에다가 fy 들어갔으면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 길이다. 우상화하다.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정도의 동사 표현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미화하다. 미화하다. 뭐 영광스럽게 여기다. 길이다. 이 정도의 의미야.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대. 무엇을? 테크니컬. 기술적인 프로그레스. 진보를 미화한대요. 그럼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게 모든 게 좋은 결과를 받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무조건 좋아지는 것처럼 미화한다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경향은 기술적인 진보가 있을 때 무조건 이게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생각하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나 이거 나 느끼긴 했어. 저번에 엄마 아빠랑 같이 그 외계인 이번에 외계인 2 나왔잖아. 근데 그거 원을 우리 집에서 진짜 한 5번 넘게 돌려보지. 야, 너무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막 이러면서 했었거든. 그래서 그 2 나온다니까 아빠가 막 그걸 야, 외계인 2가 나왔다더라. 대야, 저거 보러 가야겠다. 그래서 극장에 가자. 그래서 영화관? 극장에 가자. 그래서 원래 라떼는 그런 롯데시네마 이런 게 없었어. CGV가 가장 처음 생긴 거였고요.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가 없었어서 나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영화 보러 가자 하면 충무로에 있는 대한극장 아니면 저기 이제 강북 쪽에 있는 서울극장 이런 극장에 갔었거든요. 아빠 극장에 가자 이래가지고 아빠가 그리고 그 초반에 이제 생긴 그 영화관이 CGV밖에 없으니까 롯데시네마가 존재한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자꾸 저 막 강남 막 강변에 있는 CGV를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였어. 아빠 롯데시네마라는 게 있어. 그랬더니 아 거기도 극장이었냐? 막 이러면서 막 거기를 가자. 그래서 알았다 이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예매를 하겠대. 그래서 예매했어? 그랬어. 근데 예매를 했대. 그래도 나한테 그 막 스마트 막 명세서 막 이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예약 내역이 온 거래. 나한테 보더니 야, 된 거냐? 그래서 됐어 잘했네? 막 이랬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간호사 직원들이 해준 거?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가고 엄마랑 아빠는 먼저 있기로 했어. 근데 내가 퇴근해서 가는데 자꾸 막 전화가 와. 막 둘이 막 한 30분 전에 미리 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영화 시작하는 시간이 9시 50분이야. 그러면 광고 10분하고 7시에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충 한 45분, 50분쯤에 그냥 가려고 그랬다? 근데 한 30분부터 가가지고 막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뭐 팝콘 뭐 이런 거 할 거면 시켜놔 이랬어. 근데 그러더니 한 45분쯤까지 계속 나한테 근데 세희야 너 언제 도착하니? 해. 그래 내가 근데 혹시 그 간식 같은 거 시켰어? 이랬더니 야 이게 다 무슨 기계밖에 없어서 그 메뉴판에 모든 메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키오스크를 열려 기다렸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거 결국에 실패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그냥 거기서 멍 때리면서 둘이 그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플로 그거 바로 예약할 거니까 그냥 들어가 있어. 이래가지고 부모님이 넣어놓고 뭐 먹고 싶어 했더니 뭐가 있는지 모르겠대. 메뉴판을 못 봤대. 뭐가 있는지 모르겠대. 그래가지고 내가 팝콘이 있고 팝콘은 카라멜 맛, 어니언 맛 말고 요새는 치토스라는 게 있어. 치토스 막 이런 거 있을 때 뭔지 모르겠고 그 어니언이랑 오리지널을 해서 카라멜 먹을 건데 이래서 이제 오리지널 카라멜 시키고 오징어 먹을까? 오징어 좋지. 그랬더니 뭐 콜판 먹을까? 그게 뭐냐? 이러면서 그게 뭐냐? 그래서 막 그 뭐야 막 카트 막 이러면서 뒤집어 모르더라고. 그래서 팝콘 못 시키고 30분 동안 둘이 그러고 멍 때리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기술에서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이제 61세, 62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지 못해요. 하여튼 그것처럼이죠. 그죠? 그리고 뭔가 기술적인 진보가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하면서 다른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there is 또 무엇이 있대? counter tendency 들어가 있지. 그지? 자, tendency가 경향이었어. 근데 카운터 펀치 때리면 바로 이렇게 퍽 때리는 거죠. 그죠? 카운터라는 게 반대되는 것들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요거는 반대 경향입니다. 반대 경향. 그럼 반대의 경향이 있대요. 무엇을 하는 게 과연 반대의 경향일까? 뒤에서 보니까 expect, 기대하고 예상을 하는데 뭘 예상하는 거야? The worst, 최악만을 예상하는 게 반대의 경향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처럼 반대 경향도 있는 건데요. 자, 여기에 나오는 반대 경향은 뭔가가 있을 때 자꾸만 그 결과를 최악만 예상해. 그럼 최악이 아닌 좋은 것도 있는데 최악만 예상하는 게 이제 안 좋은 거겠지. 그지? 자, 무엇에 대해서 최악만 생각해? 모든 새로운 도구나 그런 기계들이 나왔을 때. 그럼 새로운 도구나 기계니까 이것도 기술이 진보된 거 맞죠? 그죠? 그럼 우리 똑같은 상황, 기술이 진보된 상황에서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처럼 반대로 최악만 생각하는 게 문제다 하고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전개하는 논지 요거죠? 그죠? 그럼 기술 진보가 뭐 나쁜 결과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나쁜 것만 예상하면 안 된다가 얘가 하고 싶은 말이지. 그지? 자, 그 내용이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로 봐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요거 살짝 트리키한데요. 최악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틀렸다. 요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야겠지. 그지? 그럼 적어도 우리가 찾은 내용은 최악을 예상하는 내용.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고만 예상하는 내용. 이건 틀렸겠지. 그지? 자, 요 정도 기준 잡아주고요. 1분 30초 줍니다. 자, 내용 충분히 찾아서 앞뒤에서 내용을 연결하면서 봐야 돼요. 그죠? 지금부터 됩니다. 끼. 자, 그 어휘를 기준으로 앞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1분. 불법이야 이거. 맞아. 맞았어요? 응. 찍었는데요? 다시 생각해봅니다. 슬슬 결정을 해줍니다. 15초. 자, 5초. 다 고르세요. 마무리합니다. 3, 2, 1. 볼게요. 자, 램 보면요. 기술이 자꾸 최악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만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뒤에 보니까 플라토의 블라블라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비모원 무슨 뜻이야? 한탄하다라는 뜻이야. 한탄하다. 아, 너무 슬퍼해. 그죠? 한탄합니다. 자꾸 무엇에 대해서 어떤 development of the writing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글쓰기야. 기술까지는 아니지만 뭔가가 발달했지. 그지? 그럼 여기에서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무언가 발달했을 때 한탄하잖아. 안 좋아해. 그죠? 그럼 요 상황이랑 지금 일치합니다. 그죠? 그럼 맞으니까 넘어가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잘 모르겠다면 뒤에 feared, 두려워했다지. 그지? 그럼 뒤에 뭔가 진보했을 때 안 좋아하는 요 내용이랑 이어지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as 모함에 따라서 사람들이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 라는 뜻이야. 뭐뭐 하게 되다. 자, 그러면 여기선 rely on 무엇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달려있다 라는 뜻이죠. 같은 의미로 depend on으로 써줘도 되고요. 여기 둘 다 각각 들어가 있는 이 전치사 on 대신에 upon으로 바꿔줘도 상관없겠어요. 이렇게 썼을 때 무엇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혹은 무엇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의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쓰여진 글에 의지하게 됩니다. as 뭘로써 의지하게 되는 거야? substitute 하면은 요거 대체물이죠. 대체물. 그죠? 그래서 어떤 대체로 생각하게 돼. 무엇에 대한 대체야? knowledge. 지식에 대한 대체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writing을 걱정했죠. 그죠? 그러면 writing이 지금 발전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writing에 발전했으니까 writing에 의존하게 됐어. 그죠? 그러면 writing에 의존하게 됐다는 건 writing과 반대되는 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뒤에 보니까 knowledge. 그런 지식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대체물로서 written word를 사용한대. 그럼 얘와 반대되는 것들이 줄어드는 요 경향으로 맞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 자, 그리고 그것들은 보통 얘네들이 used to 뭐뭐 하곤 했다죠. 보통 얘네가 나르곤 했었어. 근데 이런 지식들을 보통 어떻게 나갔었냐면 쓰여진 말이 아니라 inside their heads. 머릿속에서 지식을 가지던 것들을 쓰인 글로 대체. 그럼 머리는 이제 비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요 글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면서 요걸 통해서 얘가 생각하는 안 좋은 결과는 무엇이다? 머리가 텅 비는 거죠. 그래서 글만 빵빵해지고 너는 머리 텅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죠? 그럼 지금 안 좋은 결과들 생각하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잘 이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would도 뭐뭐 하곤 했다. 혹은 뭐뭐 할 것이다. 요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중간에 컴마 있으니까 그냥 건너뛸게요. 자, 그러면 뭐 어떤 말에 따르면 cease, 얘는 뭐 하고 있냐면 cease가 중단하다, 멈추다지. 그지? 멈추고 있어. 무엇을? To exercise their memory 들어갔죠. 그래서 그럼 그의 기억력을 exercise, 운동하다 말고 활용하다,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럼 뭘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 그럼 여기에서 기억력 사용을 멈췄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얘네들이 inside their heads를 안 한다. 이 내용이랑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substitute가 대체해서 더 이상 이걸 쓰지 않게 된다는 말이잖아. 그치? 자, 밑에서도 같은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become forgetful, 잘 잊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지금 텅 되었어. and 그리고 because 뭐 때문에 그들이 would be able to receive, 자, 받을 수 있대요. quantity of information 하면 정보죠.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게 정보라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나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갔었지. 그지? 그러면 정보를 전달할 때 받을 수 있대. without 뭐가 없어도 받을 수 있대. 뒤에 보니까 적절한 instruction 하면 뭐 어떠한 지시라던가, 그죠? 뭐 어떠한 지시라던가, 그런 교수법, 교육법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그런 방향성이 없어도, 즉 여기 나오는 instruction이라고 보면 글이 아니라 머리로 봐야겠지. 머리. 그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없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글에 의존해서 머리텅이지. 머리텅. 그죠? 그래서 머리 없어도 지식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야. 됐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would be got 뭐라고 생각되냐면 되게 지식이 많다고 생각이 된대. 그럼 사람들이 머리가 텅 비었어. 글로만 있는데 머리는 텅 비었는데 지식이 되게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언제? 얘네가 대부분 어떨 때? 꽤나 ignorant, 무지한이지. 머리 텅인데 글로 쓰여있는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머리가 텅 비어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가 되게 지식이 많고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해. 너네도 똑같아. 애들 꼭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 특 뭐냐면 자료 존나 모아. 자꾸 막 어디서 좋은 자료를 막 어디서 얻으려고 그러고 막 뭐 누가 했던 막 그런 정리본 막 되게 좋은 책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자료 이빨이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 특히나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요. 하면서 준 자료 막 정리본 막 이런 거 이제 다 써도 공부 다 한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be filled with 몸으로 가득 차다지. 그지? 자, 얘네들은 뭘로 가득 차게 되느냐? 뒤에 보니까 consist, 당연히 단어 모르겠죠? 밑에 단어 들어가 있습니다. 별표 치고 자만심이죠. 자만으로 가득 차.
자만이 뭐야? 머리 텅 빈 주제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자만하게 된다. 인스타에도 뭐 대신에? 진짜 지혜 대신에. 그럼 진짜 지혜라는 건 뇌가 가득 차야 되는데 이 자만심이라는 건 뇌는 빈 주제에 지네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wasn't right 하면 맞지 않았다니까 틀렸다죠. 그죠? 그럼 소크라테스가 틀렸다라고 들어갈 거면 얘네는 아닌데? 머리 텅 아닌데? 머리 차 있는데? 요 정도의 느낌이 들어가야 돼. 그죠? 자, 그러면서 자, 옳지 않다니까 얘가 한 말 틀렸다. 즉 머리 텅 비지 않았다. 요 정도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그럼 여기서 과연 머리가 가득 차 있는지 봅니다. 자, 새로운 기술은 we often have 종종 가졌어요. 무엇을? 이 effect 영향을 가졌어요. 근데 무슨 영향을 가졌어? 그가 두려워했던 영향이잖아. 그치? 그럼 그가 두려워했던 그 똑같은 영향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 앞에 나온 내용이랑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에 앞에 부정어가 있는데 긍정어가 나왔으면 부정어로 끝나잖아. 그치? 그럼 틀렸다가 아니라 맞았다로 가려면 틀린 게 아니다 라고 해야 맞았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right이 아니라 wrong으로 들어갑니다. 틀린 게 아니다 라고 돼야 일치하는 그 내용이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4번으로 다 골라주면 됩니다. wrong으로 바꿔줍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즉 맞다. 요 정도로 들어가야겠지? 그지? 뭐 그러나 여기부터 논지가 바뀌는 거야. 그러나 그는 short-sighted, sight가 시야잖아? 그죠? 그 시야가 short, 짧대요. 근시한 소리다라는 거야. 상상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멀리 볼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죠? 뭘 그렇게 멀리 볼 줄 몰랐어? 그럼 여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기술이 증보했을 때 되게 최악만 상상을 한다 그랬지. 여기까지의 내용이 이 법 앞까지 전개가 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최악만 있는 것은 아니다가 얘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이었지? 그 내용이 법부터 시작이 돼야 돼. 논지가 반대돼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 내용. 완전 최악만 있는 건 아니야 라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자, 그는요 couldn't foresee 하면 여기서 foresee 예측하다, 예견하다, 뭐 미래를 내다보다 이 정도의 의미잖아? 그지? for 앞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멀리 보지 못했어요. The many ways 많은 그런 방법들을 멀리 보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방법들, 얘가 보지 못한 것, 얘를 통해서 나쁜 것만 나오는 게 아닌 좋은 내용이 들어가야 하겠지. 그지? 그럼 나쁜 내용이 아닌 좋은 내용인지 한번 보자. 자, writing and reading 이런 글쓰기나 읽기라는 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 내용이 맞죠? would serve 기능하곤 했어요. 무슨 기능으로? to spread 전파시키는 기능을 했습니다. 무엇을? 지식을 전파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식을 전파시킬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spark 하면 우리 스파크 탁 튀면 번뜩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번뜩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expand 확장시켜줍니다. 인간의 지식을. 뭐만 아니라면 if나 이라고 하면 뭐뭐라고 말할 것까진 아니지만, 그래서 지혜라고 할 만한 수준까진 아니어도 그냥 단순히 전달되는 그 지식 자체는 넓혀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 내용, 좋은 내용 잘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술의 증거,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을 거야 라는 내용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4번 불러주면 됩니다. 내가 하는 거 잘 봤지? 그지? 이렇게 앞뒤의 내용에서 연결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계속 잡아봤던 그 주제의 내용과 일치시켜가면서 나머지 내용들을 전개시켜야 되는 거야. 됐어? 마지막 업법공입니다. 이거 안 한 거 아니에요? 뭐야? 마지막 문제 남았어 새끼야. 업법 자 9번 봅니다. 보기 전에 앞에 잠깐 필기 페이지 펴주세요. 자, 업법은 항상 매 년마다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따라서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볼게요. 자, 2024년 수능, 2024년 수능에서 나왔던 거 관계성 문제입니다. 위치로 나왔었고요. 이 위치가 정답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의 모의고사에서 된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어.
대신 원래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거든? 근데 위치 이런 문제가 되게 빈번하게 나왔고요. 중간에 한 번 모의고사 중에서 진짜 개 어려웠던 게 그 선택지에 뭐 2번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치하고 밑줄인데 바로 앞에 대시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대위치? 아 이건 아니지 했는데 맞는 어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뭔가 좀 어려운데? 이건 조금 깊게 들어갔는데? 이거 살짝 어렵게 다루고 있는데? 싶은 것들이 보통 그 해 트렌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트렌드 2023 수능에 대한 트렌드 대명사 문제였습니다. 대명사 문제였고요. 자, 2022년의 트렌드 대동사 문제였습니다. 자, 2021년의 트렌드 동사 수일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은 항상 이 5가지 나오는 어법 요소들 중에서 정말 빈번하게 항상 들어가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관계사 문제, 동사 문제, 이런 동사 문제, 관계사 문제, 대명사 문제. 대명사는 사실 조금 B급이었는데 근데 이 해에 진짜 많이 나왔어. 그래서 이상하다. 대명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고 이제 재개대명사가 수능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어법 개념들이 분사 이런 것들. 그래서 관계사, 동사, 분사 요 정도 하면 어느 정도 가장 메인의 어법 사항들이 끝나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보면 딱 밑줄이 쳐져 있을 때 내가 뭘 보고 어법성을 따져야 될지 확인해야 되거든. 자, 관계사 문제 이미 나왔으니까 너네가 볼 때 저건 나오진 않을 건데요. 근데 이제 사실 어법이 중요한 어법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 올해 위치 나왔으면 그 다음에 뭐 관계 말고 동격의 대시 나온다거나 뭐 관계사 what이 나온다거나 그 관계사 안에서 살짝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이 적어도 한 6월에서 9월 정도까지 그 모의고사 트렌드들을 계속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잡혀. 내가 알려줄 거야. 올해의 트렌드는 무엇이다. 됐죠? 그래서 혹시 진짜 모르겠다면 그 트렌디한 걸 골라야 됩니다. 트렌디한 걸 골라야 돼. 내가 어법 능력이 없어서 조금 지능이 딸린다면. 그래서 2023년에 있는 그 어법 문제 트렌드 어법이었죠? 어법이 아니라 그 관계사였죠? 그죠? 그 전에 대명사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그 전에 이제 동사류 문제들 2년 정도 출제가 됐었고요. 됐죠? 그럼 지금 조금 이제 관계사 문제를 연결해서 뭐 나머지 원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 나오지 않을 거라면 남은 게 분사야. 분사 문제 살짝 이제 조금 유망주로 오르고 있고요. 아니면 그냥 조금 이제 다른 서브 문제들을 다시 유망에 올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사 문제는 사실 위치랑 이제 이런 건 넘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무엇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된다. 요거 하나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대세 밑줄이 쳐져 있다면 그냥 이 어법은 틀리지 않고 맞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앞에 컴마 혹은 전치사만 있는 게 아니라면 그냥 대승 맞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요 이상 나올 일이 크게 없고요. 자, 그리고 올해 나왔던 그런 문제기는 하지만 관계 대명사 혹은 관계 부사류가 있을 때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 이 완전성 외에는 따지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 부사는 똑같은 걸로 취급할게요. 우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뭐 오니치 이런 것들은 뒤에 완전한 절 받아주면 됩니다.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일치 확인입니다. 내가 대신하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리고 이미 출제되기는 했지만 제기대명사 동사의 기준으로 같은 사람이 하는 행위면 self를 붙이고 다른 사람이면 안 붙이면 되는 거죠. 앞에 동사가 있을 때만 확인하는 것이고요. 대동사 문제는 앞에 절을 확인하고 앞에 있는 절을 확인하고 분명히 접속사나 그런 게 나오고 나서 대동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있는 동사가 비동사면 대동사도 비동사,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뒤에 있는 대동사 두 동사로 바꿔주고 앞에 있는 동사가 조동사라면 뒤에는 조동사로 받아주는 거. 보통 얘네들을 바꿔서 문제를 많이 냅니다. 바꿔서 일반 동사가 앞에 있는데 뒤에 비동사로 받아서 틀렸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서 대동사 문제일 경우 요거 확인해주고 수일치 뭐야? 주어 동사, 단수면 단수동사, 복수면 복수동사 이렇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죠? 자, 분사 문제.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걸로 끝냅니다. 그래서 밑줄 쳐져 있는 그 부분에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것만 받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 외에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가장 쉽게 그냥 눈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뒤에 목적어가 있을 경우 능동. 뒤에 목적어, 즉 명사가 없을 경우 수동. 그래서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주면 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동사의 종류 자체를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 나눠서요. 자동사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원래 목적어가 없죠? 그죠? 항상 ing입니다. 원래 목적어 없었기 때문에 수동태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당하는 애 입장에서. 그죠? 그럼 얘는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거야. 항상 능동이고요. 원래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어 나오지 않습니다. 됐죠? 자, 타동사일 경우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 있다. 수동이면 뒤에 목적어 없다. 단순하게 끝내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타 구분 잘 못하겠다면 타동사는 그 의미에다가 을을 넣어서 해석 한번 해보고요. 특히나 자동사는 뒤에 전치사랑 같이 많이 나오는 표현들은 자동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됐어? 뒤에 전치사가 같이 묶이는 우리가 이어동사로 많이 외운 표현들 있죠. 예를 들어 lead to 몸으로 이어지다, result in 이런 거 있죠? 무엇을 초래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항상 자동사다. 능동으로 무조건 때려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조금 서브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문제가 형용사나 부사의 물질이 넣어 있을 때거든? 자, 이때는요.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부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 없다. 됐지? 그래서 보어 자리인가 아닌가 따져주고요. 혹시나 투부정사의 물질이 그어져 있다면 웬만하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투부정사 용법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다 돼요. 그죠? 그럼 명사적 용법 되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다 할 수 있고요. 그죠? 형용사적 용법 되니까 명사도 수식하고 보어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부사적 용법 되니까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얘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역할은 동사만 아니면 돼. 주어 동사 할 때 이 짝짓는 동사만 아니면 돼. 그래서 혹시 내가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데 잘 모르겠다면 투부정사를 일단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요. 조금 더 확신이 안 들고 혹시 모른다면 이 투부정사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 그래서 동사가 충분히 이 주어 동사 짝이 맞는지 주어 동사 짝만 좀 지어주면 되겠어요. 됐죠? 자, 바로 풀어볼게요. 9번. 넉넉하게 2분 줍니다. 바로 풀어볼게요. 여기. 혹시 딴짓 하시는지? 다 풀었어요. 맞았어? 이거 좀 틀렸으면 이거 것 같아요. 틀렸어 이 새끼. 틀렸어. 아, 틀렸어. 네. 틀렸어. 아, 이거요. 다시 풀어 이 새끼야. 다시 풀어. 지랄 마. 당장 풀어. 3번. 35초. 3번 아니에요? 닥쳐. 맞는 것 같은데. 네가 처음 맛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 2, 5는 아니에요. 지랄 마. 자, 20초. 2번? 답의 근거 확인해야 됩니다. 저거 3번이에요. 아, 진짜. 킹밖에 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 여기 공학이 없네. 서로 윈윈하세요. 친구들 공유하면서. 자, 5초. 마무리합니다. 3, 2, 1. 답 고르세요. 자, 보자. 1번부터 보자. 자, 1번에 has 도치되어 있는데요. 그냥 동사의 밑줄 그어져 있을 때 수일치 이런 것들만 확인하라 그랬지. 그럼 이시죠? has survived 같은 동사죠. is 단수니까 단수 그냥 맞다. 이건 넘어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2번에 as 들어가 있고요. as 뭐 딱히 되는 것도 없어. 그죠? 심지어 여기서 as는 전치사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접속사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 전치사로
뒤에 명사 나오면 되고요. 접속사면 뒤에 절 나오면 됩니다. 그죠? 의미는 전치사만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뭐뭐로써. 이 정도의 의미고요. 접속사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이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 요걸 양태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요거 아니면 뭐뭐 할 때, 시간. 아니면 뭐뭐 때문에, 이유. 아니면 뭐뭐함에 따라서, 비례. 의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의미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적당히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다른 것부터 확인해서 다른 것 중에 틀린 게 있으면 그거 고르면 되고요. 틀린 게 없으면 as 그냥 찍어보면 되겠지? 그지? 자 봅니다. consisting ing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ing 혹은 ppm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 분사 문제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일단 of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 뒤에 목적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목적어가 있으면 무조건 타동사 ing가 맞는데 없으면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죠. 그죠? 자, 자타를 따질 때 내가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면 전치사 같이 묶이는 표현들은 자동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그랬거든. consist 혹시 따로 외워본 사람 있니? consist 혼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항상 consist of까지 들어갔을 때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표현 consist 자동사입니다. 그냥 consist 자체가 구성되다로 끝이에요. 그죠? 그럼 자동사니까 항상 ing 이것도 맞다. 그죠? 자 4번 투부정사네요. 투부정사 맞다. 넘어가고요. 동사 역할 안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5번 generally 부사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사 들어가 있을 때 보어 자리가 아니면 맞다였지. 그지? 자 그러면 대충 이 앞에 접속사에서 끊어봅니다. 접속사 sys instruments span 됐죠? 자 그럼 여기에서 동사 앞에 있으니까 보어 자리 아니지? 맞다.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2번, 4번 대충 그 정도에서 고민하면 되겠죠. 그죠? 투부정사 웬만하면 맞다 그랬지. 자 내가 언급하지 않았던 문법이 뭐 있습니까? 2번으로 일단 찍으세요. 자 2번으로 일단 찍고요. 자 그럼 나머지 4번 맞는지 한 번만 확인해보자. 자 투부정사만 한번 확인해보고 뭐 맞다 싶으면 그냥 얘가 답인 거야. 확실하게 넘어가면 됩니다. 자 4번 저기 너무 긴데 이니치 자 플라톤은 여겼습니다. 음악을 블라블라 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이제 이 중간에 지금 이니치로 들어가는 새로운 절 들어가 있고요. 그죠? 자 새로운 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 중간에 그냥 묶어버리고 그러면 얘네들은 요 투부정사는 뒤에 있는 요 뮤직에 대한 목적보로 들어갔네요. 됐죠? 맞네. 2번이 답입니다. 그럼 2번 다시 볼까? 1초만 풀어. 자, as가 들어가 있어. as 솔직히 뜻이 진짜 뒤지게 많은데 맞는지 틀린지 뭐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슥 보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비교급이었어요. 그럼 우리 비교급으로 쓸 때 비교급 플러스 then으로 써주죠. as가 아니라 then 들어가는 자리였어요. 이런 건 너무 세부적이고 진짜 잘 안 나오는 어법이기 때문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빈번하게 나오는 어법 사항들 위주로 확인하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정리해주고. 그리고 책 한 번만 봐봐. 잔소리 좀 하려고. 자, 잔소리 한 번만 할게요. 저기 교재가 있을 때 앞에서 보면 단어도 있고요. 뒤에 독해 문제 있죠?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메인으로 다루는 것. 그리고 나면 뒤에 구문 독해 있죠? 해석하는 거. 그죠? 해석 연습하고 구조 분석 좀 해보고. 그러고 나면은 뒤에 듣기 한 세트. 그죠? 그리고 듣기 한 세트, 듣기의 시간 듣기 한 세트. 뒤에 독해 문제 한 세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숙제 구성으로 볼 때 순서대로 자, 단어 300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독해 20문제 들어가 있죠? 그죠? 5문제는 수업 시간에 푸니까 홀랑 15문제 나왔습니다. 그죠? 요거랑 우리 구문 독해 들어가 있죠? 그죠? 구조 분석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해석 연습하면 되고요. 구조 잘 분석 못하겠으면 적어도 주어 동사는 무조건 찾아. 주어 동사 무조건 찾고요. 수식어 최대한 걸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듣기 문제 하나 있고 그리고 듣기 딕테이션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모의고사 독해 한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게 있을 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이거를 전부 다 금요일 밤 10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금요일에 수학학원 다 끝나고 국어학원 다 끝나고 그때 가서 시작하면 늦어. 요거는 일주일치 숙제예요. 당연히 너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미리미리 하지 않을 거 알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트라이 해야지. 제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치? 단어 300개가 있잖아. 그래서 하루에 60개씩 50개 60개씩 외우는 거야. 오늘 지금 토요일이지? 그치? 오늘부터 토요일부터 한 50개. 그럼 토요일부터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토일 월 화 수까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0개씩 6일 동안 외우는 겁니다. 토일 월 화 수 됐지? 아니네 5, 20이네 60개씩 외우는 됐죠? 요 정도. 그리고 나서 한 목요일쯤에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확인하고 1시간 정도. 그래서 이때만 시간을 잡고 한 1시간 이 정도 외우는 거지.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빈번하게 많이 봐야 돼. 내가 단어 같은 거 외울 때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외우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사람을 외운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막 얼굴 보면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름이 뭐고 하면서 1시간 동안 보면서 외우지 않잖아. 그치? 그냥 오며 가면서 막 단세로 올라가고 할 때 오며 가면서 그냥 자주 보이고 그냥 이름 같은 거 조금씩 들리고 그냥 중간중간 보게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조금 헷갈려도 잠깐 살짝 기억해야지 하고 신경 쓰면 바로 외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익숙해지고 서로 이제 가까워지고 눈에 익어가는 그 정도의 시간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단어를 달달달달 보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하루에 50개, 60개 정도의 단어를 그냥 오며 가며 그냥 중간중간 짬짬이 그냥 계속 보는 거야. 소설책 읽듯이 계속 보고 중간에 너네가 막 스토리 같은 거 그냥 슥슥슥 보고 넘기듯이 단어 슥슥슥 보는 거야. 됐죠? 외우는 시간에 따로 두지 않고요. 일상생활 중에서 해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뭐부터 풀어야겠니? 웬만하면 내가 얘는 진짜 토요일에 했으면 좋겠어. 오늘 딱 했잖아. 15문제밖에 없잖아. 15문제 푸는 거 솔직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다 풀어야 되거든? 그죠? 근데 내가 한 가지 유형마다 유형 하나 샘플로 풀고 그리고 같은 문제 3문제 또 유형 하나 샘플로 풀고 같은 문제 3문제 이렇게 해서 총 4문제씩 5개 유형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유형별로 푸는 거야. 처음에 첫 번째 유형부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이 문제 어떤 식으로 풀었지? 어디를 먼저 봤지? 한번 확인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문제마다 각 시간제에서 3문제 풀고 그 다음 유형 넘어갔을 때 이 유형 어떻게 풀었더라? 어떤 식으로 내용이 전개됐더라? 어떻게 답을 골랐더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 문제에 맞게 시간제에서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길어봤자 한 30분에서 진짜 딴짓하면서 해도 1시간 미만으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요거 여기까지 적어도 주말 안에 적어도 끝내야 돼. 시간 오래 넘어가면 복습해도 1도 기억 안 나. 그냥 처음 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운동독해 같은 거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요. 중간에 이제 요 듣기 문제 푸는 거랑 요 모의고사 독해 합쳐서 모의고사 한 세트 그냥 60분 재고 푸는 거예요. 딱 60분 재고 그냥 미련 없이 털어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이틀 동안 하루는 그냥 해석 같은 거 조금씩 해보고 얘네들은 조금씩 나눠서 해도 되니까 딕테이션 같은 거 조금씩 나눠서 딕테이션 30분도 안 걸려야 돼. 듣기 파일 한번 재생하는데 20분이죠. 그죠?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다시 들어도 30분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우리가 숙제하는 시간이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됐죠? 금요일에는 그냥 나머지 단어 같은 거 외우거나 조금 빠지거나 하는 거 있는 거 점검하는 거지 무조건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끝